이 차는 2006년식 닛산 350Z이고요. 제가 지금 한 근 10년째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로 길에서도 많이 타고 자이로에 라면 먹으러 갈 때도 타고. 튜닝의 주 목적은 드리프트 주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세팅을 했고, 하지만 특별하게 뭐 경주차라던가 뭐 트랙 전용차는 아니고 길에서도 뭐 타고 친구들 만날 때도 타고 다니는 승용차이고요. 트랙 이벤트가 있으면 바로 트랙에 가서 드리프트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350Z 순정 엔진인 VQ35 엔진에 터빈 사양은 가레트 GTX 35 터빈을 사용하고요. 부스트는 약 1바 정도의 출력 한 520마력, 토크는 한 65토크 정도. 워낙 열에 취약한 차량이다 보니까 과부기를 올리면서 냉각 계통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요. 인터쿨러 같은 경우도 GTR에 들어가는 가장 큰 사이즈의 인터쿨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대용량 라디에이터, 파워가 센 전동팬 사용하고 있고요. EMS는 호주의 할텍 350Z 전용 플러그 앤 플레이 타입이어서 별다른 와이어링 작업 없이 간단하게 장착을 합니다. 좀 더 똑똑한 EMS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레이스팩 계기판을 장착해서 수온이라든가 부스트, 속도, RPM 등의 모든 정보를 캔 통신으로 전달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드리프트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유압 사이드가 장착되어 있고, 후륜 쪽에 캘리퍼를 추가로 장착해서 더블 브렘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와이드 바디 장착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넓은 휠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는 10J의 둘드로 사이즈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리어는 11.5J의 마이너스 40. 드리프트를 하려면 프론트에 많은 조향 앵글을 필요하게 되는데, 약 60도 정도 앵글이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로우암을 굉장히 밖으로 많이 빼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 복원력이 굉장히 느려져서 조금 단단한 코일러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론트는 지금 50kg짜리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고, 리어는 18kg짜리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고, 프론트 리어 다 롤센터가 보정된 상태예요. 이게 차가 너무 낮아가지고 하도 긁고 다니니까 볼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없는 튜닝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 잘못된 JDM 라이프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장안평이고, 장안평에 온 이유는 약간의 셀프 튜닝? 너 후카가 있어? 아 형, JDM에 다 후카 있는 거 아니에요? 쳤어. 후방 카메라 있어. 아 사이즈 장난 아니죠? 제일 큰 거예요. 현존하는 거 중에 제일 큰 후방 카메라입니다. 오리지나루 야메루. 이 장착을 잘못해서인지 헤드라이트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약간 수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일명 샤시라고. 샤시를 재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쳐지지 않았어요. 빌려보세요. 이걸 좀 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일 잘하시네. 오케이. 좋았어요. 이것만 고정하면 돼요. 이 케이블 타이 만든 사람 진짜 노벨상 줘야 돼. 수고이. 지금 모션에서는 4기통 2.0 터보 엔진용 커스텀 매니폴드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기존의 제네시스 팹 매니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순정 매니폴더는 당연히 업그레이드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밴딩된 스텐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매니폴더가 보통 제작이 되고, 튜닝 부품 제조사에서 이제 매니폴더를 제조할 때 어떤 공간적인 협소함 때문에 그 터빈을 위로 향하게끔 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전용 시합 차량으로서 굉장히 큰 터빈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터빈이 위에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많이 위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과격한 드리프트 주행으로 인해서 이제 매니 크랙이 뭐 자주 나는 건 아니지만 경기장에서 간헐적으로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엔진의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고자 좀 다르게 커스텀 제작을 해봤고요. 드라이버 자체가 다른 차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상으로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오더를 했었고, 뭐 커스텀 매니폴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건 성능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시했고요. 밴딩 파이프를 절단해서 라인을 맞춰놨기 때문에 파이프 내부의 단차들 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이 커스텀이라고 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게 가장 중점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좌우 대칭을 맞게 해서 길이를 최대한 맞춰서 1, 2, 3, 4번 라인의 길이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서 효율을 높였고요. 키온 벗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올 겨울에 이제 짬을 내가지고 꼭 차다운 차를 다시 만들어 봐야죠.